뉘앙스 퀘스트는 교재의 전체 순서 다시 이제 점검을 해보면 고학년용 교재죠, 그렇죠? 대상에 따라서는 아까 파닉스 교재도 닥터 파닉스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1, 2학년들에게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학년들도 해도 됩니다만은 본래 의도는 3학년 이상의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의도되어서 구성된 그런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학년 교재에서 베이직 코र्스에서 첫 번째가 파닉스 과정, 닥터 파닉스, 두 번째로 말 그대로 말의 그 구사 감각이죠, 그죠? 그리고 말의 맛, 말의 느낌 이런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이 바로 뉘앙스 퀘스트인데 이 과정에서는 들을 때 문장이 제시되기는 하죠. 그러나 문장 학습 자체가 타겟은 아닙니다. 어디에 타겟이 있느냐? 주로 전치사의 타겟이 포인트가 전치사입니다.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뉘앙스만 사실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관사에 대한 뉘앙스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인 포커스는 전치사에 맞추어져 있는 그런 교재다. 그래서 Prepositions 뉘앙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뉘앙스 퀘스트. 책 제목부터 보시면 퀘스트 그러면 뭐 탐험, 혹은 탐험대, 혹은 원정대,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아주 슬라이트 디퍼런스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뭔가 맛이 느껴지는 영어의 맛을 찾아서 맛집도 아니고 그죠? 뭔가를 찾아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책 제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뉘앙스 퀘스트도 역시나 닥터 파닉스와 마찬가지로 책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죠? 본교재가 있고 월북이 있습니다. 특징 자체가 월북이 본교재와의 어떤 연관성, 학습의 연관성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씩 책을 펴시다 보면 피를 좀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심혈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가 있고요. 파이널 테스트에도 듣기 평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파닉스 부분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처스 가이드가 있습니다. 티처스 가이드는 오늘 같이 교사 교육에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드리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CD와 함께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플러스로 플래시카드가 있습니다. 플래시카드. 플래시카드는 아까 제가 오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인데 플래시카드는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의 수업의 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플래시카드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은 굉장히 높은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뉘앙스 퀘스트는 대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유닛별로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주 5회 45분에서 5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주 3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집에 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 3회에 맞추어서 쓰시면 되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 5회 45분에서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용 교재로 목표로 잡고 그렇게 구성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4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유닛은 분량식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크게 그래말 부분과 스트럭처 부분이죠, 그죠? 그래말 부분과 프리포지션인데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는 문장의 스트럭처라기보다도 짧은 구의 스트럭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말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말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들은 명사죠, 그렇죠? 명사입니다. 근데 명사 단어를 배우는 것이 학습 목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지금 엉덩이를 굉장히 힘겹게 받치고 있는 놈들을 우리가 이름 지어서 의자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죠? 의자는 영어로 뭐죠? chair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의자는 chair냐? 과감히 여기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전을 찾아볼 때는 의자를 찾으면 chair를 찾으면 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전적인 면에서 약속으로 CHAIR을 우리는 chair이라고 읽고 이것을 의자를 부를 때 쓰는 말로 약속해서 그것을 사전에서나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단어죠. 근데 이 말이 뭐냐? 의자는 chair이 아니다. 꽃은 뭐냐? flower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flower를 보고 flower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flower는 꽃이 아니죠. 꽃은
a flower 혹은 the flower 혹은 flowers 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꽃을 좋아한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 말에 이때의 꽃은 모양은 단수형이에요. 그러나 꽃 하나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나는 꽃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삼남한상에 있는 수많은 꽃들을 일컫습니다. 그죠? 물론 안 좋아하는 꽃도 있지만 그래도 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때의 꽃은 실제로는 번역하면 복수로 해야 되죠. 그죠? I like flower이 아니라 I like flowers라고 해줘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말은 두리뭉실하게 굳이 따지지 않아도 통하거든요, 뜻이. 그쵸? 그게 우리의 어떤 문화의 배경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걔네들은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도막 탁탁탁탁 썰어버리는 것처럼 굉장히 분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그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목표입니다. 어와 은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 어를 언제 붙이고 은을 언제 붙일 것이냐, 이 부분은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래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어를 붙일 것이냐, 은을 붙일 것이냐, 문제를 내놓고 이거는 O다, X다 라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물론 OX가 있습니다만은, 그죠? 다소 사실은 어색할 뿐이에요. 알면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단순히 의자를 최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명사와 관사와 연관시켜서 진행되는 교육의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닛 2에서는 명사를 배우고 더에 이제 초점을 맞추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더를 왜 붙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더에 대한 뉘앙스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는 더로 발음할 것이냐, the로 발음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첨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추가적으로. 그게 학습 포인트는 아니다. 그렇죠? 학습 포인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더에 대한 느낌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어와 더에 대한 느낌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 하고 넘어가면 중간에 한참 교육하다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왜 안 해? 그러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자, 명사가 나오고 이제 어와 더, 그 다음에 복수 개념을 유닛 3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럼 유닛 4에서 형용사를 배웁니다. 형용사, 그죠?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역할로서의 형용사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장을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서 I am happy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a happy boy 이런 걸 배우는 거죠. a big rock 이런 걸 배웁니다. 그렇죠? 예, 이미 관사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형용사와 명사를 컨비네이션하는 이런들까지 그랜마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4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꺼번에 사실은 하루 만에 다 배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프리포지션에 대한 전치사에 대한 뉘앙스를 배우고 나서 그 뉘앙스에 대한 느낌을 그냥 이해하고 혹은 그 뉘앙스에 대한 정의를 그냥 암기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치사를 활용해서 어떤 짧은 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짧은 구를 만들 때에 전치사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글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죠? 테이블이죠, 그죠? 선생님과 테이블이 붙어 있잖아. 이때 on을 쓰는 거야, 그죠? 그러면 선생님, on, 학자. 이렇게 해도 되죠.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해도 되잖아.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선생님, on 옷. 그죠? 안경 on 선생님. 그죠? 예. 팔이 on 천장.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지만 유일하게 쓰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on이죠. 전치사 on을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과정이 학습 과정 속에 있거든요.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이들이 전치사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에, 연결고리적인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줄 수가 있을 뿐더러 또 뉘앙스도 그 느낌의 자체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앞에다가 영어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좀. 그쵸? 근데 영어를 갖다가 teacher on table.
아까 선생님은 teacher이 아니라 그랬죠. A teacher, the teacher, teachers. 테이블은 테이블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A table, the table, tables. 그죠? 그렇게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위에 그래말 부분은 전치사 학습을 최종적으로 어떤 전치사를 학습을 하고 난 뒤에 만들어내는 문장은 아니지만 짧은 구 형태라도 제대로 된 쉽게 이야기하면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의 어떤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치사들이 이제 포인트인데 전치사들은 각 하나가 좀 개수가 좀 다릅니다. 첫째 주에는 4개 정도 다루는데요. on과 in과 to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뉘앙스를 굉장히 아주 극하게 좀 뭐랄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전치사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좀 시켰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정도씩 학습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에 가면 at, for, 그리고 before와 after와 같은 두 개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관시켰습니다. with와 without 같은 거. 유닛 3에 가게 되면 under과 over, 그렇죠. 그 다음에 up과 down, 그 다음에 over가 따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out과 out of는 그냥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닛 4에는 around와 about, 혹시나 이제 뭐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around와 about은 거의 같은 놈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around의 모든 용법을 다 가르칠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about의 모든 용법을 다 가르쳐. about이 들어가는 수근을 또 가르쳐.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핵심 뉘앙스는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는 겁니다. 같은 A로도 시작하잖아요. 길고. 그죠?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into, from이 따로 각자 하나씩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책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제가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선 교재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전치사 좀 핵심적인 전치사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한편 간단한 CF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따로 under the table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보시는데 많이 어디서 보신 것 같죠? 뭘까요? 잘 보십시오. 사랑해. 영상전화 성함을 보라. 쇼를 하라. 쇼. 예, 모자이크 처리했죠, 그죠? 모자이크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 많이 보셨죠? 이런 시리즈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TV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사랑해 그러는데 옆에 자막이 딱 뜨잖아요. 다 뜻이 다르죠.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눈의 그 크기, 그 얼굴의 표정과 얼굴의 밝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해가 또 좀 주고, 바람 피면 죽어, 그죠? 미워 이런 뜻도 있고요. 울면서 사랑해, 그죠? 억지로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분명히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사전으로 표현해가지고 1번 제1의미 사랑해, 제2의미 미워, 제3의미 돈 좀 줘,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어 전치사 단어를 아무거나 사전을 찾아보시면 1의미, 2의미, 3의미 뜻이 한국말 뜻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그 많은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나름대로 무식하게 외워왔습니다. 또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외웠죠. 또 안 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놈들을 외우고 나니까 또 다른 동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상한 또 뜻을 만들어내네. 소위 수구라는 놈들. 그러니까 이게 각계격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부딪히더라는 거죠.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언어이듯이, 물론 우리 한국말만큼 자연스럽게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초등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는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영어의 단어를 그냥 1대1 대응 방식으로 on은 위에야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 on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배운다면, 단순히 on이 들어간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떠나서, 해석을 번역가처럼 깔끔하게 하는 것은 집어치우더라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스스로가 뭔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약장사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전치사들에 대한 핵심적인 뉘앙스만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나오는 여기에 등장하는 그림들은 여러분 받으신 교재의 그림들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교재에 들어있지 않은데 전치사 안이 떠오르시죠, 그죠? 이 그림은 전치사 안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전치사 안은 한국말로 뭐뭐 위에라고 가장 처음으로 접근할 때 위에라고 외우게 합니다. 오는. 물론 온에 위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에 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말의 위에라는 말은 너무너무너무 두루뭉실한 말이죠. 여기도 위에고 저기도 위에고 저 위에도 위에단 말이죠. 그쵸? 그런 말로는 이 온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1대1로 딱 묶어줄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방식으로 암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러면 온의 느낌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렇게 축소를 시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별 시켰지만 이렇게 축소를 시켜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땅을 딛고 살고 있어요, 각자가. 그러나 이걸 객관적인 시각으로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붙어있고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를 오늘 문장에 사용할 때 어떤 형태의 문장 속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보면 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얘 딛다라는 의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그죠? 그래서 we live on rice라고 해요. 뭐죠? 우리는 살고 있는데 on, 쌀 위에 살고 있죠. 그죠? 쌀을 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요? 우리가 뭐 방앗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쌀을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다는 의미니까 우리는 뭐를 주식으로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쵸? 실제로 이제 딛고 그 관점에서 본 거죠. 근데 얘가 붙어 있다는 느낌을 쓸 때도 on을 쓰는 거죠. 이때는 그냥 위에라는 개념이 아니죠. 한국말로 단순히. 그쵸? 예. 자, on의 핵심적인 뉘앙스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좀 아주 어렵게 어떤 분들은 접촉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무슨 패러디 같잖아요. 접속 영화 이런 거죠. 그죠? 접촉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에게는 뭐 붙어있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붙어있는 현상들, 지금 실제로 여기에 책이 우리는 한국말로 그냥 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올려져 있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 현상을 둘러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붙어있다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한국말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한국말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가져보는 것이죠. 여기에 파리가 붙어있어. 붙어있으니까 on. 여기 내 몸에 옷이 붙어있어. 이것도 on. 그죠? 안경이 붙어있어. on. 다 되죠? 머리핀이라고 합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헤어밴드죠? 자, 헤어밴드가 머리에 붙어있어. 이거 뭐죠? on이에요. 귀걸이가 이거 붙어있어. on이죠. 그죠? on이에요. 예.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옆에 보면 on은 이렇게 이제 4학년 정도가 되면 이게 전기회로도 배우잖아요. 이 부분에 스위치가 붙어있죠.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붙어있습니다. 요거를 형상화시키는 것이 전치사 on의 기호입니다. 그쵸? 그래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는 다양한 어떤 소리와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이제 형상화시키는 훈련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저러한 그림 혹은 기호로서 머리에 그림으로 남아야 됩니다. 몸에 붙어있는 느낌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쵸? 그걸 막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30분씩 쓰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단어 그냥 30분 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학습 방식의 어떤 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예문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대충 한번 보십시오. 빨리 보면 대충 해석되시죠, 그죠? 예, 이럴 때 다 오늘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죠? Fly on the ceiling도 있고요. Vase is on the table, picture is on the wall,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on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순간은 이게 on이 아니라 붙어 있는 그 순간은 천만분의 1초, 억만분의 1초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는 붙어 있는 순간이 있죠, 그죠? 붙어 있죠. 그 붙어 있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확장된 의미죠, 그죠? 이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on and on, on이 들어가는 문장들, on과 어떤 keep이나 go나 그런 동사들과 만나서 뜻이 발생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계속 이런 말이죠, 그죠? 쭉 이런 거 있죠, 그죠? on and on 무슨 뜻이에요? 쭉 계속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으로 확장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마스크를 탁 벗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마스크와 이 아이와 어떻게 됐죠? 붙어 있다가 떼어지는 순간에 이거죠. 똑 떼어지는 순간 뭡니까? off입니다. off. 그죠? off죠. 자, off는 이렇게 이제 전기 회로도에 스위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떼어지는 부분을 형상을 시킨 기호가 있고요. 기호는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예. 여러분이 받으신 TG에 보면 따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답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보면 기호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ff가 나왔고요. 두 분씩이나 나오네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사실 인만 보이는 건 아니죠.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치신 분들은 딱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인이라고만 이야기하세요. 그죠? 그죠? 예. 인도 있지만 온도 있죠. 그죠? 맞죠? 예.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은 인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인이죠. 쏙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어디에? 쏙 들어가 있는 느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어디에? 쏙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자, 이게 꽃이 베이스 안에, 꽃병 안에 쏙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간 건 아니죠.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조금만 들어있어도 뭐예요 이게? 사람들 눈에는 나와 있는 거 안 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요 현상만 보는 거 들어가 있는 현상. 그래서 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쏙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스키가 쏙 들어가 있네. 그죠? 이것도 뭐예요? 인이죠. 꼽혀 있는 거죠. 그죠? 인이죠. 자, 그러면 공중에 태양이 공중의 어떤 공간이죠. 이것도 그죠?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주죠. 이게 하늘이야. 우리 쏙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인이라는 개념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쵸? 공기 속에. 그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인은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공간 감각이 선생님들을 위한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인만 하면 안 됩니다. 공간 감각이 느껴지면 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넓은 장소는 인이고 좁은 장소는 앳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공간이 느껴지는 공간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그것은 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대도시인 대전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이 인의 눈 안에 어떤 티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인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좁은 장소인데 왜 쓰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된 정의를 먼저 던졌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부터 먼저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예? 예. 그런 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의 개념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 개념으로 아웃의 개념이죠. 그죠? 아웃의 개념. 그죠? 예. 실제로 아웃과 아웃 오브의 차이는 문장 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데, 그러나 이제 그림으로 실제로 묘사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아포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얇은 책인데 저학년 미국의 아주 저학년들이 보는 얇은 책이가 스티커 붙이고 하는 거기 보면 전치사 인과 아웃 오브를 그림으로 이제 비교를 여러 개를 해놓은 그림을 제가 해놓은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이제 벽돌로 쌓은 그 아이들 장난감 성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in the castle. 밖에 딱 나와 있었어요. out of the castle. 그죠? 장난감 차가 있어요. 플라스틱 된 거. 안에 들어가 in the car, out of the car. 그러니까 완전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는 차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금방 그것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out of와 in의 개념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고요. out은 주로 동사 뒤에 붙어서 부사 개념으로 많이 쓰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out도 마찬가지지만 ou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차원적인 부분들이에요.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봐요. look out이 되죠. look out이죠. 그죠? look out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이들에게는 out of로 많이 좀 접근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그림 속에는 어떤 전치사가 숨어 있습니까? 예? after 또 보기에 따라서는 보는 거는 before도 됐죠. 또 있습니다. 책에서는 사실은 그죠? to도 되겠죠? to도 되겠고 또 요거는 뭐죠? 요거는 또 in이죠. 그죠? 예, set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in 또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러나 여기서 타겟은 책에 나오는 그림으로 타겟은 after와 before의 관계거든요. 그죠? after는 follow의 개념입니다. after는 follow의 개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after이 사용된 수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look after, take after, name after. 그죠? ask after도 있어요. 막 사방 막 알아보면서 다니는 거야. 그 사람 뒷조사하고 다니고 쫓아다니는 거죠. follow의 개념이 있죠. name after,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쫓아가는 거죠. take 했어요. after, 뒤를 쫓아서 take 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를 내가 take after 했어. 그럼 뭐야? 닮았다는 의미로. 그죠? 아까 또 뭐 있었죠? look after, 가장 어떤 아이를, 사람을 돌보기 좋은 위치는 어디냐면 앞에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엄마들이 이렇게 그 애들 그 유모차 끌고 가면 이렇게 끌고 가는 엄마 맞습니까? 네? 애가 떨어지는 말든지 그래 가는 엄마 없죠? 이렇게 밀고 가죠. 그죠? 예? 혹은 그 여행 갈 때 이제 돈가방 그 허리에 차는 거 있잖아. 다른 색 같은 거 있잖아요. 뒤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수로 뒤로 밀려나간 겁니다. 뱃살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어디 갑니까? 앞으로 갑니다. 내 눈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돌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look after이 돌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after는 follow의 개념이다. before는 장소의 개념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문장들은 있어요. There are 4 people before me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there were 4 people before me. 4명이 내 앞에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죠. 장소의적인 개념에서는 in front of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이때는 이제 after과 before를 그 반대 개념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 after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쫓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머릿속에 떠올라도 after는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리딩에 들어가면 롤 애프터이 바로 나오거든요. 또 한참 뒤에 한 2달 있다가 롤 애프터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쉽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up down입니다. up down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확장되죠. 쉽습니다. up down은. 그렇죠? 힘의 방향이 위로 가고 힘의 방향이 아래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up 하는 말과 down인데 down은 뭐 아래로 가면 무조건 down이지만 실제로 down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she's down with a bad cold. 그런 거죠. 그녀는 아주 다운된 상태야. 독감으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형용사로 쓰인 거지만 물론 우리가 기분이 오이 좋아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 그러진 않거든.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이렇게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 다 고개가 숙여지고 몸이 낮추어지고 그죠? 움츠러들죠. 그죠? 아래로. 그러나 기분이 좋으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힘이 위로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up과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인 의미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그냥 그림만 봐도 up과 down은 사실 뉘앙스라기보다는 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학년들에게는 좀 더 나아가면 좀 다른 것도 하겠지만 up이 오히려 쉬운 반면에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eat up, clean up, 그죠? 할 때 그때 up은 동사를 뜻을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eat up 그러면 확 너가 치워버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뭔가에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강조가 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기본적인 전치사의 뉘앙스에 대한 설명 플러스 선생님들을 위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with와 without의 부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죠? without 그림은 여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맨발의 마라토너 있죠. 그죠? 아베베 비킬라 아프리카 선수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인가? 갑자기 생각이 까먹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자,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이제 without의 그림이고 신발 없이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with는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동종이죠. 아이들에게는 뭐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어디든 함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손에 뭐가 함께 있어 지금? 선생님 얼굴에는 지금 뭐가 함께 있어? 선생님 몸에는 뭐가 함께 있어? 양복과 함께 있어. 그치? 예. 이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 친구들하고 함께 있어요. 자, 사람이 오면 뭐뭐와 함께, 물건이 오면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외웠잖아요. 사실 이게 그깟 처음부터 그렇게 문자적인 뜻으로 가지 말고 어떤 형상화시키고 상황화를 시켜주고 아이들에게 시각화를 시켜주는 거죠. 가장 시각화시키기 쉬운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바로 자기 눈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교실 상황이죠. 그래서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주면 아이들은 위드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방은 뭐와 함께 있을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책상들도 있고 의자들도 있고 그죠? 칠판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설치된 방 그다음에 room with the projec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뭐와 함께 있는 느낌으로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애시네요. 애도 역시나 전치사의 느낌을 굉장히 살릴 수 있는 전치사 중에 하나죠. 그죠? 뉘앙스가 팍팍 살아납니다. 애의 느낌은 기본적으로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면, 방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충 가면 점에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닥따닥 집중해야 되죠. 딱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요구르트 중에서 이런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콕 찍어서 그죠? 이런 게 있죠. 그죠? 아시죠? 콕 찍어서 이게 바로 S입니다. S는 콕 찍는 겁니다. 콕 찍는데 찍으려면 점이고 찍으면 점이고 찍으려고 할 때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딱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to와 비교해 볼게요. to는 아까 아직 안 나오는데 to가 여기 나오네요. to는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툭 던졌어요. 던지면 쭉 이동해가지고 그죠? 예, 이게 to예요. 근데 S는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뭘까요? 딱 집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to야 이게. 집중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가요. 집중해서 그죠? 분명히 S의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잘 못 느끼게 되면 분필을 가지고 사탕을 가지고 탁 던져주면 이게 투죠, 그죠? 그냥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탕을 탁 집중해서 견주어서 탁 던지는 거야. 그게 뭐죠? S입니다. 뼈다귀를 강아지에게 던졌어요. 먹으라고 툭 던졌어요. 뼈다귀 투 강아지죠, 그죠?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어. 던질 거는 찾아보면 없어요. 뼈다귀를 좀 맞춰가지고 견줘가지고 딱 던졌단 말이야. 초점을 맞춰서 뚜뚜뚜뚜뚜뚜뚜 그죠? 뭐죠 이게? S라는 말이에요. 이런 to와 S의 느낌 자체가 to를 뭐뭐 쪽으로 S를 뭐뭐에게 뭐뭐에 라는 개념으로 외워서는 한국말로 1대1로 외워서는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 자체만 가지게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수학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줘야 됩니다. 노트를 펴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거죠. 따다닥 딱 집중하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따다닥 딱 집중 따다다가 몇 개예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따다다닥 딱 이런 말을 주는 것은 아이들 머릿속에 한국말이 가장 편한 말이죠. 그죠? 영어를 들을 때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죠. 한국말, 모국어를 들었을 때 아이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떤 영어적인 표현을 막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사이에 뉘앙스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은 모국어로 설명해 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모국어로 설명해 주면 특히나 의성어를 사용해서 쓰게 되면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다양한 상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전치사 교육의 어떤 결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후월의 개념은 이게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인형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후월입니다. 후월의 가장 핵심적인 뉘앙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베스킨라빈스 31에 갔어요. 얼마나 종류가 많아. 그죠? 아이스크림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 먹을 수는 없어. 그죠?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죠? 걔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걔를 위해서. 그죠? 그때 for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탕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던지면 to가 되고 딱 이렇게 견줘서 던지면 at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잘 들어. 다 졸고 있던데 너무너무 잘 들어. 그래서 딱 마음에 들어서 사탕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거는? 이게 for이에요. 마음에 드니까 선택을 한 거죠. 그쵸? 그쵸? 그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베스킨라빈스 31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많이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은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베스킨라빈스 31 이러면 전혀 감이 없고 대충 그죠? 많이 굴려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under과 over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이 흐르고 있고 강 위에 이렇게 뭐죠? 다리가 있어요. 그죠?
there is a bridge over the riv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over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동적인 때와 정적일 때가 있는데요. 동적일 때는 이겁니다. 그냥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로 앞에 동작 동사 다음에 붙을 때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겠죠, 그죠? 이렇게 슝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만큼만 가도 over이에요. 여기서 이렇게만 돼도 over를 씁니다. 그러니까 fall up도 쓰지만 fall down도 쓰지만 fall over도 쓰거든요. 넘어질 때, 그죠? 넘어질 때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넘어지는 게 이것만이 over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loth가 테이블 위에 over 되어 있죠, 그죠? over 이런 상태도 over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힘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고 이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거죠. 듣고 있습니다. 그게 룰 오버이라 그러죠. 그죠? 얘도 오버를 쓰거든요. 그죠? 내가 여기 공간에 내가 미치는 거죠. 그죠? 덮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되더라. 오버 같은 경우에는 다름 아닌 뭐뭐뭐 이런 의미예요. 다름 아닌. 자, 피자 조각이 있어요. 조각은 조각인데 다름 아닌 무슨 조각? 피자 조각. 자, 이거 다리는 다리인데 다름 아닌 무슨 다리? 안경다리. 자, 이거는 칼라는 칼라인데 다름 아닌 무슨 칼라? 양복 칼라죠. 이럴 때 오버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말은 다름 아닌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드렸다는 거 기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2가지가 되지만 다 하게 되면 오늘날에 마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거죠. 이미지 앤 사운드 트레이닝 부분 지금도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미지 앤 사운드 트레이닝은 뭘로 활용한다? 플래시카드. 머릿속에 형상화시켜주는 거라 그랬죠. 그쵸? 예? 플래시카드가 제대로 안 되면 제일 좋은 플래시카드는 뭔지 아세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만큼 좋은 플래시카드가 없습니다. 내가 플래시카드가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통해서 체크 과정과 프랙티스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개념 정리를 마지막 가서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주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교재에 매 유닛마다 메인 픽처리 등장합니다. 메인 픽처리 있거든요. 자, 이 메인 픽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게 큰 페이지로 책을 보세요.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총 48페이지가 되는 책 중에서 두 페이지, 그러니까 2, 4, 8, 8페이지가 차지합니다. 그림이. 그럼 쓸데없이 그림을 넣어놓지는 않았겠죠. 쓸데없이 넣어놓았다 그러더라도 그림을 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메인 픽처는 앞으로 이 과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유닛 1의 그림인데 유닛 1에서 배우게 되는 어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치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책을 통해서 막 이렇게 따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도입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메인 픽처를 이용해서. 그죠? 네, 전치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인 픽처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죠. 명사들입니다. 그죠? 명사 단어들 보이시죠, 지금?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바로 명사 단어들이 나오는데, 명사 단어들이 3, 4, 12, 12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이 과에서 타겟 월드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바로 처음부터 접근할 것이냐 책을 펴놓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메인 픽처를 보고 가는 거죠. 자, 메인 픽처에서 다루게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캐릭터 있죠. 그죠? 주요 캐릭터들이 나오죠. 이 친구는 가르치 보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이걸 쓰고 있는 애가 누군지 아시죠? 빌입니다. 빌. 주인공이고요. 파닉스 교재에서부터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자, 얘는 빌을 항상 쫓아다니고 늘 졸졸 따라다니는 여동생 리사예요. 리사고요. 얘는 사촌이면서도 친구죠. 같은 반 친구입니다. 그죠? 주인이라고 하는 아주 먹보입니다. 예, 그래서 얘도 이제 빌드업에서도 또 등장하거든요. 계속 먹습니다, 얘는. 먹는다 그러면 얘가 계속 먹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있고, 스미스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제 이런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도 메인 픽처를 통해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명사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일단 말로 하셔도 되는데, 명사라는 말 자체,
그 용어 자체로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죠. 개념 정리는 항상 언제? 마지막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 전에 활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종이를 펴놓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가장 좋아하는 동물, 그죠? 그리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이런 걸 한 3개씩 쓰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세상에 혹시나 이름이 없는 게 있을까? 찾아보자. 이름이 없는 게 있습니까, 선생님들? 예? 이름 없는 거 있어요? 이름 없는 거 찾아보자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던지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모든 것은 이름이 있단다 얘들아. 그랬더니 애들이 이름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름 없는 것도 있대요. 도둑고양이 이름 없잖아요. 쟤네 집 고양이는 미야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도둑고양이는 이름이 없어요. 알면서도 얘가 태클을 하는 거야, 선생님을.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이 있어 라고 괜히 탁 던지는 것보다도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이 없는 게 없어요. 이름이 다 있네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바로 이름 없는 걸 찾아보자. 그랬더니 이름 없는 걸 만약에 들고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걸 봐라. 이렇게 이름 지었잖아.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뭐라고 이름 지었지? 그러면 여자아이라고 이름 지었어. 이렇게 생긴 시커먼 아이들 저 뒤에 남자아이라고 이름 지었어. 그죠? 예. 영어로는 뭐야? boy, girl,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이름 지었지? 선생님. 그쵸? 예.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나를 보살펴주는 그러한 마음을 이끌어서 뭐라고 이름 지었지? 사랑이라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이름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추상명사나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인트는 세상에 모든 것은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아이는 이름이 뭐라고 이름 지었죠? 그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있잖아. 소년이라고, 한국말로 해. 자, 소년이라고 이름 지었어. 자, 이런 애들 이름 지어서 뭐라고 이름 지었죠,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치마 입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이것도 조금 선입 아니긴 하죠, 그죠? 치마 입는 남자들 때문에. 자, 소녀라고 이름 지었어, 그지? 예. 그 다음에, 요런 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 이거는? 의자라고 이름 지었어요. 와, 다 이름이 있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를까? 혹시 아나? 모르죠. 이름 있는 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라고 불러요. 예, 뭐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혹은 띠디리라고 불러요. 자, 명차라고요. 명함을 보여주고요. 나서 명사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름 명자가 듣고 한자 막 이름 명자 쓰고 그러지 마시고, 예, 명찰, 명함 보여주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이름 적혀 있는 거지. 너네 이름표지, 그치? 명함, 명찰이잖아, 그치? 사람들은 세상에 모든 것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 있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고? 모르잖아요. 근데 몰라도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명사라고 부른대.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명사. 이름이 뭐라고? 김은주요. 이렇게 또 하는 애가 있어요. 또 애들이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름을 명사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아이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됐죠. 그쵸? 그래서 명사라는 개념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왜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그림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카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좀 이게 준비가 이상하게 돼요. 순서가 좀 거꾸로 됐네요. 원래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플래시카드는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그죠? 넘어가는 것보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좀 거꾸로 됐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boy, Spider-Man. 아까 어떤 선생님이 닥터 파닉스 중에서 왜 S 블렌즈는 없냐, S로 시작하는 연속장 어떤 건지 아시죠? 스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필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S와 Z와 X 할 때 sky와 ski가 나왔죠. 그죠? 그럴 때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K도 이미 배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좋은 발음의 모델로서
스카이만 안 하시면 돼요. 스키만 안 하시면 돼요. 스카이, 스키라고만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따라합시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렇죠? 보이가 이게 그렇죠. 뒤로 넘어갔군요. 뒤에 있지. 그래서 자, 스파이더맨. 자, 클래스룸. 클래스룸. 시작. 클래스룸. 약간 느끼하게. 할 때 입 술쭉 내밀어야 돼. 자, 어떤가 여기가? 우리 공부하고 있는 클래스룸이야. 시작. 클래스룸. 자, 그 다음 뭐죠? 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뒤에서 넘어오면 봐야 되거든, 제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뭐죠? 뭐가 넘어가는지 선생님이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래서 수업을 제대로 리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스쿨 아니죠? 그죠? 스쿨도 아닙니다. 그죠? 스쿨. 그죠? girl. 제가 girl 이랬더니 걸어 이렇게 하고 애들이 뭘 걸어? 내가 나를 그냐? 지금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dog. 그 다음 뭡니까? 자, eraser. 일단 그림 읽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board. friend. 보이는 보인데 이게 친구잖아. 그래서 친구죠, 그죠? 자, friend. apple. 얘는 너무너무 먹을 걸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 그지? 먹는 거 막 먹고야 얘가. 쉬는 시간만 피자, 애플 막 못 먹는 게 없죠, 얘가. 자, apple. 애플 아니죠? 애플. 이렇게 길게 뽑으시면 돼요, 애플. 누가 예뻐? 이게 켰자는 사람의 소리 같죠, 그죠? 자, chair. desk. 그렇죠? 이렇게 이제 카드를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전에도 보셨듯이 이렇게 작은 벨크로를 아래 위로 좀 붙이시면 플래시 카드로 쓰기는 좀 그래요. 이게 여기가 뚱뚱해져 가지고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넘기는 것은 적당히 하시되 이제 붙이면서 하는 것도 전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큰 부직포판에다가 붙이는데 부직포판이 따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렇게 큰 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우리가 이름 지어서 뭐라고 불렀어? 보이라고 했죠. 근데 얘 이름이 있어. 자, 따라하자. Bill. 늘 따라다니는 동생이 있었지. 아주 귀여운 우리 리사. 자, 리사. 이렇게 생긴 아이 우리가 이름 뭐라고 지었어? 자, 따라하자. Girl. 친구 있었죠? 자, friend. 근데 빌은 어떤 날이었을까? 할로윈데이가 다가오는데 할로윈데이가 되면 막 해골 바가지도 쓰고 막 이것저것 막 분장을 해가지고 막 다니잖아, 길거리를. 그리고 집마다 방문하고 이런 게 할로윈데이거든요. 근데 얘는 길거리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닌 어디서? 아이고, 교실에 뭔가를 입고 왔네. 뭐를 입고 왔어? 자, 따라하자. 스파이더맨. 어디서 했다고? 길거리? 교실 영어로 뭘까? 자, classroom.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지, 그지? classroom. 시작.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하나의 그냥 양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교실은 어디에 있지? school에 있죠. school에 있는 교실이죠, 그죠? 집에 클래스룸이 있지는 않지, 그지? 그 다음에 자, girl. 가장 좋아하는 거 늘 들고 다니는 거 있죠, 더. 그 다음에 아까 큰 그림에 보니까 뭔가를 막 지우고 있었어, 그지? 칠판 앞에 서 있었는데 칠판 보드고 지우는 거는 뭐지? 자, eraser. friend는 사과 먹고 이런 가죠, 그죠? 되시죠, 그죠? 이런 부분은요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얘가 한번 입었다 뿐이야, 그죠? 근데 전혀 상관없는 단어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냐. 소리로서도 이 그림의 자극이 주어지는 순간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들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것을 뭔가 연관을 시켜줘야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쵸? 하스피털 해놔놓고 갑자기 뭐 피쉬가 나오거나 그러면 참 곤란해. 이거를 연결을 못 시키니까 한 무작정 외우니까 단어가 암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간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시켜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 부분이
문제죠. 이제 본교재에 들어가면. 오른쪽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어와 은을 구분해서 나오는 그래머 포커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단어 다시 붙이면서 했잖아요. 하면서 가는 거죠. 자, 어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게 갑니다. 자, 소년이 있잖아. 그치? 소년을 영어로 보이라고 그래. 근데 이 세상에 보이가 얘 하나밖에 없을까? 우리?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치? 좀 대답 좀 해봐. 아, 진짜. 자, 우리 학원에는 보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굉장히 많지. 그러면 너네 학교 가면 보이가 얼마나 많아? 더 많지.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 세상에는, 우와, 엄청나게 많은 보이들이 있지. 보이, 그러면 뭐 중국집 같고. 그래서 보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면서 칠판에 막 점을 막 찍죠. 그쵸? 한 번 정도만 찍으면 됩니다. 얘가 뭐야? 이게 뭐죠, 여러분? 보이. 점이라고 할 줄 알았지. 그쵸? 다 이제 알아요. 그쵸? 이게 보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이 중에 어떤 한 놈, 하나네, 그죠? 그쵸?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수많은 소년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 딱 봤어. 그러면 뭐라고 해? 오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소녀가 한두 명이겠어. 그지? 얼마나 많겠어. 그지? 이제 저 점이 뭐야? 소녀야. 그지? 어떤 한 소녀. 자, girl. 시작. girl. 자, a friend. A friend. A dog. A board. A desk. A chair. A school. A school 되죠. 우리는 항상 go to school만 해놓으니까 a school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많은데 됩니다. 자, a classroom. 근데 이 얘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스파이더맨은 아니죠. 세상에 스파이더맨이 수없이 많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입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죠.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쓰고 아무것도 안 붙여도 태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죠. 아이들 머릿속에 그러한 개념을 던져주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이러한 그림이 스파이더맨이 수많은 스파이더맨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면 그렇지, 그 정도가 아니라도 세상에 스파이더맨 수많을 수 있어. 그 중에 어떤 한 스파이더맨 그런 한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스파이더맨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죠. 100번 맞죠. 실제로 스파이더맨 중에서는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지 않고도 높은 탑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들, 고층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스티플잭 혹은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스파이더맨으로도 갈 수 있다. 자,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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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랜덤으로 하는 거야. 자, 데스크. 스파이더맨. 예뻐. 분명히 그러죠. 예뻐. 좀 어색하다는 투죠. 그래서 이때에 충분히 연습하고 난 다음에 unApple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포인트를 이용해서 랜덤으로 막 짚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나 un을 붙여서 말하는 훈련을 여기서 시킵니다. 이때 선생님이 오버 액션을 해주면 훨씬 더 수업이 재밌습니다. 그쵸? 예. 그쵸? 예. 근데 아이들이 막 웃고 혼자서 뒤집어지고 난리나고 걔는 못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 정도까지 가면 너무 곤란하고 같이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막 전체가 일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이면 선생님들 마음이 다치는가 봐요. 근데 그거는 조금 참으세요. 그거는 좀 뒤로 미루세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만큼 할 때만큼 효과가 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오버렉션을 하시되 또 너무 또 이렇게 좀 중용을 좀 지키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1과에서는 유닛 1에서는 이렇게 어와 은만 붙입니다. 근데 더를 붙여야 되는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다소 어색하지만 한 주만 참자는 거죠. 뭐에 초점이 있느냐? 단어를 그냥 체어는 의자는 체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대신에 어와 은을 붙이도록만 하자는 거죠. 더는 언제 배운다? 둘째 주에 배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니까 어와 은을 배우지만 어색하더라도 가는 것이 좋다라고 조금 이따가 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 이거 마지막 하니까 좋죠? 자, 원문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책 7페이지를 잘 안 보이시면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웜업 그래가지고 축구장 그 중앙 서클이 있고요. 공 날아가는 거 있고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에 대한 도입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전치사 in, to, on, off를 여기서 가르치고 마느냐 그럼 앞으로 배울 게 없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모국어가 뭐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아이들이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단계단 말이에요. 웜업이니까. 단어는 나중에 가도 돼요. 자, 여기서 그림을 보는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바로 풀면 안 돼요. 메인 픽처로 또 갑시다. 메인 픽처로 가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한 장만 넘기라 그러면 돼. 그게 힘듭니까? 야, 한 장만 넘겨갖고 다시 메인 픽처로 나왔죠? 이때 이제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치사를 찾아야 되잖아. 자, 이과에서 배우게 되는 전치사 뭐죠? 이과에서 in, on, off, to거든. 4개단 말이야. 그러면 in은 뭐죠? 몸에 쏙 들어가 있는 느낌. to는 뭐뭐 쪽으로 슝 이동하는 거죠. 그죠? 혹은 슝 가기도 하고 뭐 그죠? 슉 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잘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 또 off는 똑 떼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뭐 남았죠? on 딱 붙어있는 느낌이죠. 그죠? 그죠? 그러한 느낌들을 한국말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보고 찾자고 그래요. 붙어있는 걸 찾아보자. 그러면 막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하는 거 임의로 찾은 겁니다. 제가. 야, 스파이더맨이 처음에 이렇게 도입을 하셔도 되겠네요. 스파이더맨이 지금 칠판에 어떻게 돼 있어? 칠판에. 스파이더맨이라고 치면 선생님이 어떻게 돼 있지 지금? 딱 붙어있지, 그지? 붙어있네. 그러면 얘처럼 딱 붙어있는 그림 찾아볼까? 빨리 찾아보자.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여러 개가 나오죠. 기발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책이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이들은 붙어있는 걸 찾으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찾게 되죠. 그죠? 그러면 책과 책 혹은 책과 책상이 붙어있죠. 그죠? 붙어있는 느낌. 붙어있는 거네. 시계도 붙어있죠. 또 뭡니까? 이제 이건 넘어갔군요. 오늘 끝났고. 자, 붙어있다가 똑 떼어지는 게 있어, 사실. 이제는 붙어있는 거 다 찾았지? 네, 붙어있는 거 더 많아요, 사실은. 얘도 있고,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옷이 몸에 붙어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상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배운 그 틀 속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똑 떼어지는 거 나는 찾았는데 찾아볼까? 붙어있다가 똑 떼어지는 게 있네. 찾아보라고 하면 이것도 있고 모자도 있고 또 지도 그렇지 또 이게 발바닥이 바닥에서 떼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똑 떼어진 거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죠? 그게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오프지만 오프는 내일 모레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이미 그런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도입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쏙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자. 금붕어가 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꽃병에 쏙 들어가 있네요. 또 크게 보면 여기 이구아나도 쏙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몸이 스파이더맨 복장 속에 쏙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것도 인입니다. 그죠? 쏙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인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동하는 느낌, 슝 가는 느낌, 이런 것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를 시키면서 4가지의 학습 목표, in, on, off, to 요 4가지 전치사의 느낌들을 한국말을 이용해서 그림 속에서 찾아보는 거. 한국말 쉬운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듣고 그러한 그림들을 찾아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서 이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책을 펴놓고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전에 그걸 하지 않아도 그림을 보고 여기는 그림이 있네요. 어떤 그림이야? 중앙 서클에 서클 속에 공이 쏙 들어가 있잖아. 그치? 저것과 비슷한 오른쪽에는 기호들이 있거든. 비슷한 걸 찾아서 우리가 연결해볼까? 못할까요? 사람이라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거 못한다 그러면 자꾸 이야기를 쏙 들어가 있네?
뭔가 공이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동그라미 안에. 그러면 찾죠? 공이 슝 날아가네. 슝 하고 공이 이동해가요. 그죠? 자, 손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까지 모르면 진짜 안 됩니다. 그죠? 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워밍업만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기호들을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on이냐 off냐 in이냐 to를 배우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언제? 하루에 하나씩 배워야지 이제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배워나가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프리포지션. 오늘 on만 딱 하고 마칩니다. 저는 메인 픽처리 딱 있습니다. 메인 픽처를 활용하는 방법. Listen and think를 누르시면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다. 들려주셔도 됩니다. 나오네요, 다행히도. Listen and think. Listen carefully and imagine what's happening. What is that? 한소리. It's a fly. Where is the fly? It's on the ceiling. Okay, I see the fly on the ceiling. I am Spider-Man. I'll catch it. Ouch! 선생님들이니까 웃으시죠? 아이들은 그냥 삐르르 이런 소리만 듣고 웃지 내용을 알아서 웃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이제 파리가 이제 있는데 파리도 막 잡고 하면서 좀 어색하게 말을 하고 있죠. It's on the ceiling.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어민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강조를 해서 들려달라. 들리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쵸? 들리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라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음향이나 이런 걸 듣고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상상을 하면서, 자, 조금 전에 이제 계속 워밍업에서 뭔가 자꾸 복선을 깔았단 말이에요. 힌트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에 붙어있는 느낌, 뭔가 이런 거 할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자, 우리 네 가지 배웠잖아요. 여기는 어떤 느낌이 있는 그림이야? 다 붙어있는 것도 찾아보고, 떼어있는 것도 찾아보고 다 해볼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편하니까 아직 오프도 안 했으니까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나중에 결론만 잘 내줘주면 되니까. 선생님 눈에는 붙어있는 것도 있고, 떼어진 것도 있긴 한데, 붙어있는 게 많은가? 그렇지, 그래. 그러면 붙어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붙어있는 거 찾아보자. 어떤 게 있을까? 파리가 어디에 붙어있지? 천장에 딱 붙어있네, 파리가. 또 붙어있는 거 아까도 했잖아요, 이거는. 그쵸? 스파이더맨이 칠판에 딱 붙어있어. 또 스파이더맨 발바닥이 의자에 딱 붙어있네. 또 지우개가 이렇게 레일이죠, 그쵸? 데크라거든. 거기에 딱 붙어있어요. 그냥 칠판에 붙어있다 합시다. 그냥 칠판에 딱 붙어있네. 분필도 칠판에 붙어있어요. 또 이거는 뭘까? 포스터는 다 알죠, 그죠? 좀 있으면 포스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만 하면 돼. 그냥 포스터는 칠판에 딱 붙어있는 포스터도, 그지? 이것도 붙어있고 이것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죠, 그죠? 칠판도 벽에 붙어있어요. 이런 걸 또 먹을 수가 있어. 그죠? 대단하죠, 그죠? 예. 이런 부분들로 해서 붙어있는 거 다 찾아보는 거죠. 붙어있는 거. 그럼 오늘 붙어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붙어있는 거 배우자. 자, 따라하자. 자, 자, 딱 붙어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따라해볼까? 자, 아까 그 CD 들었잖아. CD 할 때 어떤 단어도 막 들렸을 텐데, 어떤 단어가 많이 들렸을까? 혹시나 궁금하면 다시 들어볼까? 싫어요. 그럼 됐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따라합시다. 딱 붙어있을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 그러면 스파이더맨하고 칠판에 붙어있네. 스파이더맨하고 칠판하고 사이에다가 오늘 붙여보자. 시작. 스파이더맨 칠판. 이렇게 영어 시간이니까 한국말을 쓰도 되는데 좀 있어 보이게 영어답게. 자, 스파이더맨 on 칠판.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스파이더맨 on 칠판. 자, 이거는 포스터 on 칠판. 이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발 on 의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Harry on 천장. 됐죠?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으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오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그림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선생님이 벽에도 붙으시고 때로는 제가 옛날에 이제 스탠바이라는 교재를 할 때는 제가 좀 약간 삐친 짓을 했는데
전혀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래서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넥타이 온 이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머리가 좀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의 다 이제 뭐 노래방 버전으로 갔던 것 같은 아마 그때 제가 좀 덜 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억해. 또 해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해봐요. 스카치 테이프 머리에 붙여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에 대한 것들을 책에만 머물지 마시고 주위에 이때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아이들이 막 자기들 공격적으로 수업을 해요. 막 만들어내요. 그쵸? 막 만들어내요. 그러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은 전치사 on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적인 측면도 쉽게 습득이 될 뿐더러 on이라는 말을 입에서 얼마나 많이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되뇌이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냥 on 수백 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서 가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느낌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숙제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밑으로 가기 전에 이제는 한국말로는 쓰면 안 돼. 더 이상 영어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운 아이들이다. 너무 학습 능력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스탑하세요. 그런 아이들 워크북 안 써도 상관없어. 책 본교재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학습 부분을 안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스탑하시고 다음 기회를 또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한 번 더 리뷰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 일단 도입까지는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Let's Learn과 Practice 부분에는 이제는 써야 된단 말이야. 본격적으로. 뭘로 써야 돼? Spider-Man on 칠판 이렇게 적을까요? 아니잖아요. 영어로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단계로 가기 전에 책을 잠시 듣고 자, ceiling, wall, bench. 이거는 chair하고 좀 다르죠, 그죠? 어떻게 길이가 짧아요, 길어요? bench. bench 이걸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 공원에서 또 긴 의자는 또 있는데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도 있죠. 집에도 있어요. 피아노 앞에 있는 거. 그거 길쭉하죠? 근데 체어는 아니거든요. 뭘까요? 벤치라고. 피아노 벤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bench. umbrella. globe. clock. toaster. frog. fly. 우리 옛날에 We are so special 할 때 배웠던 단어잖아. fly가 뭐야? 이거 fly 막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날아가는 걸 보고 새는 새지만 새 말고 조그마한 것들 날아다니는 거 다 fly라고. fly. 한국말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잖아. 한국말도 fly.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비슷해서 fly. silly.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익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단어도 읽어보게 합니다. 그렇죠? 파닉스가 끝나고 뉘앙스가 끝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파닉스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아직도 스펠링을 쓰는 데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 오른편에 보면 워드뱅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워드뱅크를 보고 바로 뺏길 수도 있죠.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림 옆에 단어가 써져 있으니까 애들이 바로 뺏겨 쓸 수도 있지만 그 뺏겨 쓰기 전에 그러니까 위에 메인 픽처를 그림을 공부하면서 한글을 활용해서 전치사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한국말을 이용한 말을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밑에 바로 내려와서 영어로 뺏겨 쓰게 하지 마시고 카드를 한번 돌리시면 돼요. 소리와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여기에 집중하실 거예요. 책에는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이것도 다음에 알지. 이런 개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의 단어에 대한 이게 이제 정확한 전체 유닛 1에서의 타겟은 아니에요, 사실. 유닛 1에서 타겟은 아니지만 이 단어들은 월드뱅크에 있는 단어들은 눈으로 그림을 보고 그림을 읽어내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최소한 첫 글자가 뭐더라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로 말해보는 거죠. 아까 그 그림을 보고. 저 해볼까? 시작. 스파이더맨. 아까 스파이더맨 수많은 스파이더맨이 어떤 한 스파이더맨. 자, 스파이더맨 on
그 보홀드가 맞죠? 이 교실에서는 보홀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사실은 세상에 유일한 것에 더를 붙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요, 누구나 다 아는 거,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것에 더를 붙입니다. 아까 더에 대한 양수는 바로 그겁니다.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게 붙입니다. 한 교실에 칠판이 하나 있어요. 더 보홀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맞죠, 그죠? 더 보홀드죠. 누구든지 다 알잖아. 칠판 그러면 우리도 알듯이 영어에서는 그냥 더 보홀드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픈 더 도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뒤에 있는 아이. 문이 근데 여기에 다 4개나 있는데 어느 문 열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은 장난꾸러기예요. 장난꾸러기일 수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문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킬 때는 그 문인 줄 안다고 여기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문법적으로 잘못됐다. 더를 왜 붙여? 하면서 목을 막 쪼르고 이럴 수 있나? 아니단 말이야. 다소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더는 뭡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것에 붙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더를 붙여야 되지만 유니드원에서는 더를 배우지 않은 단계라 다소 어색하더라도 영어 단어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본다면, 그게 포커스를 보고 본다면 어를 붙여도 이 과에서는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근데 더를 미리 가르쳐도 소리로 가르쳐도 되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하세요. 그러나 책의 구성상 학습 목표는 여기서 더를 어색하더라도 어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해볼까? 시작. A Spider-Man on a board. A poster on a board. A fly on a ceiling. 그렇죠. 좀 어색하지만 일단은 이런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레슨 런 단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단계까지 하고 나서 칠판에다가 다시 이제 상기를 시켜주면서, 자, 이렇게 이제 이 그림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지웁니다. 이게 스위치가 딱 붙어 있잖아. 이게 기호다, 우리 기억하자. 그리고 나서 밑에 레츠런에 와서 말로 해볼 수도 있고 스파이더맨 on a board라고 써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단어는 어디 보고? 오른쪽에 월드뱅크. 그리고 이때는 이제 쓰는 시간에는 선생님 다니시면서 어를 빠뜨리는 놈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면. 그죠? 그러면 학습 완성도는 학습은 끝난 거죠. 오에 대한 학습. 물론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워크북을 펴서 일부분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나오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간은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A부터 D까지 있다 그러면 선생님 딱 판단하시기에 A는 수업 시간에 나머지는 하는 거죠. 그리고 O를 첫날 배웠기 때문에 O에 대한 부분을 푸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마다 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씩 같이 해보고 숙제를 내주시면 오프나 투나 그 다음 배우는 전치사들에서는 쉽게 아이들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워크북을 클래스워크에서는 조금만 언급만 해주시고 홈wor크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싶으시고 효과적인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마쳤네요. 우리 학습 스페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